뉴욕 증시가 제법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급등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다우지수가 1%, 그 다음에 나스닥은 거의 2%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보다도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어떤 악재적인 이런 이벤트들이 많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안정화를 빠르게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왜 이렇게 좀 좋아지고 있는지 그 부분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빚내서 투자하는 B2가 지금 18조 원, 이거 최근에 들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반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뭐 사실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코스닥이 코스피를 앞지르고 있다는 얘기죠. 즉 코스닥 쪽으로 B2가 많이 들어왔다. 근데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특정한 업종, 특정한 종목에만 이 B2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자, 이번 달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이 1조 원 넘는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뭐 올 한 해로 친다라면 여전히 순매수 기조이지만, 자, 3월 달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쳤다. 근데 매도 업종이 뭐냐 봤더니 2차전지와 금융업이라고 합니다. 두 개를 같이 매도를 친 건데, 금융업은 좀 이해가 되죠. 왜냐면 은행들의 어떤 불안감 통해서 매도를 좀 치자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너무 고점이다라는 인식들이 외국인들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들 종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습니다. 보통 이제 1%대 상승, 양시장이 모두 이 정도 올라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죠. 그리고 뭐 2%, 3%대 이렇게 되면 뭐 거의 폭등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이 정도면은 거의 급등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아침 시작 전부터 플러스로 딱 진행이 돼가지고요. 계속 유지 잘 하다가 장 막판에 조금 더 올렸죠. 자, 중요한 건 여기에 있어요. 자, 상승 출발을 하고 나서 유지를 잘 해주다가 막판에 더 올라가는 거.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다우지수는 1%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79%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네,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거는 기대감이 상당히 클 거로 생각됩니다. 자, 지금 뭐 악재들 요인을 본다라면은 뭐 은행의 파산이라든지 또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사실 뭐 이런 정도죠. 그 다음에 경제지표도 뭐 잠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자, 이런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은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에는 특별하게 나쁘게 나올 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다음 달 4월 달에도 현재로서는 우호적이지 뭐 불안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행의 파산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준의 금리 정책 이런 부분들인데, 현재 은행 파산이 진정화됐다는 것은 호재, 그다음에 은행 파산이 연준의 금리 인상을 더 이상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도 호재. 자, 이렇게 된다면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으로 가게 된 거고,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역은행들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이제 정부가 빨리 막아준 것이 다행이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위기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자 투자자들은 다음 위기에도 당국이 나서서 해결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다 보장해줬으니까 다음에도 혹시 또 다른 은행이 위험에 처하더라도 정부가 보장해 주겠지. 자, 이런 거면 걱정 없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안정화, 저 든든한 뒷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고를 쳐도 엄마 아빠가 막아주겠지. 네,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막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위험을 즐기게 되죠. 네, 하지만 뒤에 뭐 저런 게 없어. 뭐 뒤에 뭐 봐줄 게 없어. 그렇게 되면은 막 나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이제 정해진 규칙대로 안전하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악재가 나와도 정부가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위험자산으로 확 치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느낌. 뭐 투자 입장에서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니까 괜찮긴 합니다만, 또 너무 막 나가게 된다면 단기간 급등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해야 되겠죠. 마이클입니다. 마이클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이 전날 이제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은행의 경우는 자본과 유동성 측면에서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뭐 그런 규모를 좀 한다는 건 이제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 더 이상의 변수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가장 중요하게 이제 적용됐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리를 회의별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자, 즉 앞으로 이제 뭐 어떻게 예상치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끝났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그 시점에 딱 들어갔을 때 들어오는 경제지표, 그 다음에 금융 여건을 살펴봐서 동결이냐, 인상이냐, 인하냐 이것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지금 뭐 최종금리를 얼마를 정해놨다. 뭐 지금 이거는 뭐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목표치가 어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뭐 이것도 다르게 생각하면요, 언제는 금리를 회의별로 결정 안 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전에 계속 뭐 인상을 한다 안 한다 등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딱 살펴보게 되면은 재밌는 게 이제 뭐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해야 된다는 어떤 것보다도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인상을 안 해야 되는 어떤 핑계거리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죠. 지표와 금융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다. 네, 또는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걸 또 크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금리 동결 가능성이 67% 정도 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0.25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바로 뚝 떨어져가지고요. 한 67% 정도가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상 포지션이 3월 달로 끝났다라고 얘기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국채금리도 지금 보면은 계속적으로 안정화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뉴욕 증시 전문가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 일단 은행권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었다. 그리고 주가가 반등하고 있지만 저항선을 뚫으려면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뭐 시장이 자꾸 올라가니까 요즘에 하도 뒤통수를 맞으니까 뒤통수가 또 얼얼한 데다가 저 새끼들 또 뒤통수 때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실 것도 같아요. 보통 바닥권에서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주가가 올라도 불안한 감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다 또 얘네들, 주가 또 확 빼버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실제로 주가가 조금만 조정받으면, 거봐, 그럼 그렇지. 라고 얘기하면서 주식을 팔아버리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개인들 피를 말리는 경우가 생기죠. 이 바닥에서 많이 나타나는 전략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좋았다 나빴다, 온탕, 냉탕,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풀어줬다가 잡았다 하면서 사람들 지치게 만들죠. 결과적으로 막 그 스트레스는 쌓이는데, 별로 달라진 건 없는 거, 그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급등조 쪽으로 옮겨가거나 상황을 다르게 찾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럴 때 잘 버티셔야 됩니다. 상승은 이런 상황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잘 버티나 나가셔야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뭐 저항선을 뚫기 위해서는 실적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실적이 개선됐을 경우엔 주가가 더 올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스트레스가 물러나고 있다, 뭐 걱정거리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지만 다음 실적 시즌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 근데 이 부분을 대해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뭐 실적 부분들은 당연히 4분기보다는 좋을 것이고 1분기, 2분기. 지금 어떻게 보면은 2분기부터는 뭐 지금 뭐 시장 자체에 또 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같이 있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것은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즉 불안하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경기 침체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서 선제적으로 작용해 주겠다. 경기 침체를 여러분들이 구경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시장이 조금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진행하겠다. 은행이 파산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네, 기업들에게는 조금 더 우호적인 상황이 좀 될 것이고요. 뭐 판매라든지 그다음에 경기 동향의 이런 부분들도 어떤 지원책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좀 나아질 것이 생각됩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이제는 그 WHO에서 거의 이제 끝난 걸로 얘기하고 있죠. 네, 뭐 주사 한 방만 맞아라 뭐 이런 정도까지만 나가서 이제 일반적인 감기 정도 수준으로 많이 격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들은 이번 연도가 가장 강력한 포지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회복된 부분들이 내년도 뭐 또는 그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면 진짜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런 본격적인 네, 그런 경기 회복세, 경기 호황세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걱정거리가 있는 것은 중국과 미국 뭐 이런 정도의 그 미중 무역 분쟁 네,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중국 때리게 나서는 이런 모습들. 언제나 평화 모드가 들어갈런지 이제 전쟁만 없으면 시장이 쭉쭉쭉 잘 올라갈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아쉽네요. 네, 아무튼 네, 기업들의 실적 상황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장 여건은 많이 개선되고 있다. 우리 증시도 오늘은 네, 갭상승 출발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갭상승 출발해서 2450 딱 넘겨갖고 시작하면 네, 분명히 조만간 네, 더 좋은 소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계좌가 훅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또 한 가지 있죠. 2차전지 쪽이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데 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봐야 됩니다. 지금 B2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 지금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B2가 지금 반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라는 건데 이게 2차전지 쪽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약간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아무래도 이제 시장을 조금 왜곡시키는 그런 형태로 좀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셔야 되죠. 자,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8일 기준, 네, 28일이면은 지난 화요일이죠. 화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18조 4천억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조 4천억. 와, 엄청 많네요. 네. 지금 이거 18조 4천억이지만은 또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많이 증가할 것 같다 생각됩니다. 한 달 사이에 무려 6천억 원이 넘게 증가했다라는 얘기인데, 야, 이 많은 거를 어떻게 들고 왔을까라는 부분이죠. 네. B2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B2의 규모. 즉, 빚내서 투자하는 것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어디서 발생되냐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의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9조 3,400억. 이게 많아요. 많은 상황이고, 이게 코스피보다도 훨씬 더 많아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상당히 네, 커진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는 뭐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있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또 해드리는 모습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은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보면 이 같은 B2가 계속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건데, B2가 계속되는 것을 뭐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막을 거예요? B2가 지금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증권사 같은 데서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고 있죠. 수출 감소, 내수 침체, 부동산 리스크도 있는 상황인데, 2분기부터는 실물 경제의 둔화가 본격화돼가지고, 뭐, 주가가 또 나빠질 것이다. 주가가 2150까지 떨어진, SK증권이 얘기한, 올 하반기에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도 처음 들어보네요. 네. 아무튼, 네. 신기한, 많다. 네. 아무튼, SK증권에서는 올 하반기에 코스피 지수가 215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위기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 B2를 하게 되면 큰일 난다. 야,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B2 하지 마라. 주가가 그래서 더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위험하죠. 왜냐면 이 B2라는 것이 들어오는 것은요,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한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 보통 이제 상승장에 초입해서 B2 이제 신용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신용이라는 것은 레버리지를 거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거는 것은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이 있을 때 이렇게 횡보장에서도 좋지 않고 하락장에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 아시겠죠? 횡보장에서는 이 변동성 때문에 그냥 억울하게 팔려나가거나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횡보장에서는 레버리지를 쓰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손실 보는 것이 레버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접근하시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 B2가 들어올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만히 있는 주식에 B2를 가지고 투자했을 리는 없고, 빚내서 들어온 주식들은 대부분 주가가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B2가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B2가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B2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주가가 많이 상승한 종목이라면 당연히 리스킹한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위쪽에서 매도를 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버티고 있을 텐데, 매도를 치고
비투로 넘겨준다. 물량을 빚을 내서 그 물량을 위에서 다 넘겨 받았다라고 한다라면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보면은 이제 그 고점대에서 자기가 가진 물량들은 일단 다 넘기고 나머지 주가 폭락은 공매도로 마무리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빚내서 투자하실 때는 높은 주식 많이 올라간 주식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빚내서 투자해가지고 뭐 한 5% 10% 올라가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제 딱 불타오를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항상 변동성 주의하셔야 되고요. 순간입니다. 이게 변화라는 것은 주가 변화가 요즘에는 크기 때문에 뭐 오늘 하루에 20% 빠졌다. 그 다음에 다음날 뭐 한 10몇 % 빠지다 그러면 바로 반대매매 들어와요. 그러면은 원금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거 반드시 조심하시고요. 얘네들 아주 칼같이 회수해 간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특정 업종 그다음에 특정한 그런 상황 그 상황에만 몰리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시장 전체적으로 비투가 늘어났다 그러면은 시장이 지금 좀 할만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시장이 좋아졌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특정하게 코스닥 쪽에만 또 코스닥 쪽에서도 특정한 업종에만 또 특정한 업종에서도 특정하게 많이 오른 종목에만 이렇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이 항상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죠. 셀코리아로 돌아선 외국인들 과열의 2차전지 금융주 매도를 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번 달에만 1조 7천억을 매도했네요. 많이 팔았다. 많이 팔았어요. 1조 7천억을 팔았고, 지금 아직 1월 달에 보면은 6조 원이 넘는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도 순매수가 1조 원 넘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보면은 매수가 이제 7조 6천억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1조 7천억을 팔았으니까 얼마쯤 남은겨? 아무튼 한 6조쯤 매수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나요? 6조입니까? 5조입니까? 계산해보세요. 계산해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아무튼 6조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6조 정도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3월달 매도까지 쳐가지고요. 근데 4월달에 이제 매수가 들어올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많이 사고, 지금은 이래요. 많이 사고 조금 팔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많이 사게 되는 상황이 올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많이 사고 조금 팔고 다시 많이 사게 된다라면 어떻게 돼요? 상황은 또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4월달에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매수가 많이 이제 들어올 때가 됐다. 3월달에 팔아먹었으니까 이제 슬슬 주가가 상승하면서 외국인 매수가 전환돼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럼 또 많이 사주는 시기잖아요. 많이 사주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4월 한 달 동안은 또 주가가 상승하면서 뭐 2,500이든 2,600이든 올라가지면 괜찮지 않겠나. 증권사에서 예상하는 2,500 돌파가 그런 시기라고 좀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증권사도 서로 갈라져 있어요. 어디는 올라간다, 어디는 떨어진다. 아까 SK증권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 나오죠. 2,150까지 떨어진다. 얘네가 얘기한 거예요? 더 큰 게 온다고 한 거? 얘네들 주가가 더 문제일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에 나섰다라는 부분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은행 파산 때문에 은행주 매도가 좀 있었다라는 거, 또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좀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니까 과열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매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떤 것들을 팔았나 좀 봐봐요. 종목별로 보면은 이번 달에 가장 많이 팔아먹은 게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를 6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원래 더 많이 팔았는데 어제 조금 샀죠. 그래가지고 조금 덜 판 걸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2등인 것 같아요. 3천억 정도. 그래서 두 개 합쳐서만 벌써 1조가 넘어요. 1조가 와, 오늘 지금 외국인이 이번 달에만 1조 7천억을 팔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네 두 개만 1조가 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주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자, 2,500억. KB금융이요. 그 다음에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지금 얘네들 보면은 지금 은행주 쪽에서 매도가 나온 게 거의 5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딱 맞네요. 1조 7천억 팔아먹은 게 2차전지 두 개 1조 원 넘게 조금 팔고 은행주 한 5천억 팔고 그랬더니 1조 한 6천억 정도 나왔잖아요. 나머지 1천억 정도는 다른 종목들 매도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거의 안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것들은 거의 안 팔았다. 즉 시장에 대해서 매도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오히려 더 사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나왔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라면 실질적으로 뭐 물론 사고 팔고 하는 부분이 같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봤을 경우에는 특정하게 시장에 어떤 이슈화되는 그런 종목군들에만 매도가 좀 쏟아지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제 좀 들어올 때가 되었다라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정점이다라는 이야기,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뭐, 그 다음에 신흥국, 이쪽으로 이제 관심을 좀 많이 받아내는 그런 어떤 시장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그다음에 중국의 내수부양책이 실행 단계에 들어서면서 우리 시장의 매력도가 부각된다. 중국이 이제 내수부양을 통해서 잘 나가게 된다라면 실제로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간재를 납품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수익성이 조금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중국이 과연 그런 거 우호적으로 해줄란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국 애들이 다른 데는 전부 다 뭐 단체 여행 이런 거 풀어줘도 한국을 조금 이제 뭐 만만하게 보는 건지 네 여행을 잘 안 풀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국 여행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또 뭐 물론 그건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약간 좀 시끄럽고 지저분해지는 단점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긴 하더라고. 근데 아무튼 네 중국의 이런 내수 부양책은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철강 그 다음에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중간재 입장에서 기대치들이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국 쪽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제 환율 같은 부분들도 뭐 강달러 기조가 끝났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들은 보이고 있지만 일단 네, 특별하게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으니까 매수가 들어가도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조금 더 이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의 그런 강세, 유로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달러화는 조금 더 약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약달러의 어떤 상황들을 전환된다면 환율이 훨씬 더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본다라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다시 매수로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네 많이 올라간 종목들 또는 약간 불안한 종목들 위험한 종목들 팔아가지고 다른 것들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뭐 매수와 매도가 같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봤을 경우에는 약간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거 위험한 거 이런 것들 위주로만 조금 조심들 하시면 되는 거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다시 네 전략들을 따시면 되겠죠. 이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점들을 생각하시는 게 지금은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팔아먹은 게 시장 전체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타겟팅을 해가지고 팔아먹은 것이기 때문에 그쪽이 아닌 경우에서는 대부분의 흐름들은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위험 선호 현상 때문에 미국 증시가 급등세를 보였다. 네, 이 정도면 급등이에요. 네, 분위기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분위기, 뭐, 내일까지도 좋을 수 있겠어요. 그죠? 네, 당분간은 좋은 분위기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투가 18조 원이 됐습니다. 반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는데 이거 약간 문제점은 뭐냐면 연결해서 봤을 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많다는 거, 코스닥 중에서도 특정 업종이 많다는 거, 특정 업종 중에서도 특별하게 많이 오른 종목이 많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비투가 늘어난 것은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이렇게 특정한 부분 쪽으로만 집중됐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골무면 터져요. 그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고요. 셀코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매도 업종이 또 이 비투가 늘어난 쪽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를 한 종목을 비투로 다 사들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정도는 우리가 참고하실 수가 있겠죠. 항상 위태위태한 그런 투자보다는 조금은 안정화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장이 좀 올라갈 것 같고 분위기가 좀 개선될 것 같으니까 또 막 엉덩이 들썩들썩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빨리 팔고 다른 데 넘어가고 싶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잘 지키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을 잘 지키는 것이 그 종목들이 더 좋아지는 것을 바라보시는 유리한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네,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자자가 시장 가격 변동에 관심을 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정당하다. 하지만 관심이 지나치면 투기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 제가 방금 해드린 얘기가 바로 이거네요. 네, 시장이 움직이려고 하니까 또 들썩들썩, 네, 움찔움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가진 종목들 잘 돌보고요. 어제도 오늘도 어제와 다름없이 특별하지 않은 날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하시고요. 뭐 오늘은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시장이 반등을 세게 해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진 주식을 팔고 글로 가야 될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뭐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그냥 집 팔고 놀러 가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고 편안한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